네, 안녕하세요. 이제 해석 강독의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번 마지막 책은 신을 찾는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종교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냐 해서 종교의 영구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 종교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적 단계가 있고 교리적 단계가 있는데, 애니미즘적 단계는 그냥 원시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자연이나 유기체에 애니마라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 해서 유래를 해서 이 제국주의랑 인종주의에 의해서 비판이 많기는 했지만 이거는 거의 다 잘못된 비판이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속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재의 교육이 이를 기반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시적 믿음이 가능하다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애니마라는 정령이 깃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고 초월적 세계에 살고 있는 정령이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이 초월적 세계의 정령을 소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소환을 하는 주체는 이제 뭐 무당, 샤먼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되게 판타지 소설 생각을 해서 정령사가 불러오는 것,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 체험이란 거에 대해서 말을 해서 샤먼이 이 비일상적인 일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런 걸 설명하기도 하고, 이 신비주의에서 이 접신, 향정신성 약물, 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해서 이러한 신비로운 그런 걸 구현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 종교로는 이 교리적 단계라고 있는데, 이 원래 있던 종교에서 일정한 예배, 이 신학을 배우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것을, 도덕과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된 신화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 교리적 단계의 후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 곳곳에 신자들이 퍼져 있어서 이 후기 종교는 세계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 접근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우선은 이 보편,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보편적 인간 마음을 바탕으로 통합되었다 해서, 우선 종교의 시초가 그렇고, 이걸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 종교로 건강한 마음이나 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인지 종교학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강요를 하고, 이익을 희생을 강요를 하고, 심리가 종교 행동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진화론적, 문화론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었고, 해서 가발성 행위자 탐지 장치라는 걸 통해서 이 진화적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민감하게 우리는 발전을 했고, 이 신들은 최소한적으로 비직관적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종교가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 다윈주의적 진화로 종교를 생각을 하면은 트레이드 오프 해서 이 유인원 같은 사회적 종류에서 현질의 전달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봐서 트레이드 오프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짊어져야 교환을 했어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또한 종교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는 이제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데, 이 종교에서의 트랜스 상태의 본질은 이 마음을 통해서만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이 삶의 영적 차원을 믿고자 하는 종교랑 욕구랑 변성의식 상태, 이러한 두 구성 요소가 만나야 이 신비주의를 이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샤먼, 가장 신비로운 존재를 말을 하는데, 이 소규모이고 의식적으로서 해서 예언을 불가해성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를 애초에 말을 할 때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언뜻 믿게 하고, 아니면은 이 치유를 이제 정령으로서 원인 제거를 의뢰하는 그러한 의뢰 방법으로 이렇게 신비로움을 더 나타내고, 아니면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사이키델릭 경험을 시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 종교의 기능으로
이 보편적으로는 이 원시 과학이나 의료 개입, 협력의 집행자, 정치적 억압 기제, 공동체 결속 기제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뭐 협력의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통솔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억압 기제 해서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별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거나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종교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익으로는 이제 개체랑 사회랑 공동체 이 수준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개체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고 종교를 통해서 통일된 세계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의료 개입 같은 것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선한 수준의 집행자라고 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들고 아니면 이 대중 억압을 위한 엘리트의 종교 발명, 과잉 인구로서 이 종교가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저자는 또 이러한 점 때문에 종교가 먼저 일어나고 사회가 나중이었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 수준에서는 이제 하향식 강제보다 상향식 헌신 해가지고 그러한 점에서 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 이익이 있고 이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발견을 했냐 하면은 이것들 증거가 결국에는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앨런 위커의 회중의 빈도에 대한 실험을 보는데 이 교회의 크기와 회중의 빈도를 봐서 교회의 크기가 클수록 회중의 빈도도 높다 해서 이 종교가 사회를 통합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영장류들은 이 결속력과 유대감이 중요가 하고 또한 이 사회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피질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커진다. 아니면은 150명의 집단은 이 규칙을 가진 프랙탈 구조를 이루면서 점점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소규모 사회도 이 공동체를 확대가정으로 형성을 하면서 밴드에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에서 메가밴드가 되고 메가밴드에서 부족이 된다. 이러한 것들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면서 결국엔 교회의 크기와 회중의 빈도가 선형적인 것은 이 교회의 운영이 사회의 구성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 사회 분열 극복,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수렵채집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합시킬 그러한 점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게 그루밍이다. 그래서 엔도르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이 그루밍을 이제 원거리 그루밍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이 웃음이나 노래, 춤 등으로부터 이 우리가 신체적 접촉으로 이 감정을 교류를 하는 것이 원거리로도 가능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종교적 감정은 이 연애 관계의 감정과 비슷해서 이 엔도르핀 시스템이 이 종교로서도 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간의 감정에 대한 거를 또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우정의 7 기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7 기둥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동일한 언어, 이 출신지, 교육 경로, 취미와 관심사, 세계관, 음악적 취향, 유머 감각, 낯선 사람 해서 이러한 점으로 낯선 사람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친해질 수 있는지를 이러한 기둥의 근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선 정신화라는 것도 하는데 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족이 이 뇌가 커지고 이 지능이 커지면서 이 정신화가 1차부터 5차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1차는 나를 생각하는 능력이고 2차는 제가 이렇다고 나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3차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 간의 그
남과 나의 생각을 연결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화라는 능력을 잃었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초월적 평행 우주를 상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지향성의 필요는 이제 이 초월적 평행 우주를 상상을 하면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제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내가 믿는 그러한 점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나누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은 뇌의 활성화와 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그리고 그루밍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6장은 이제 의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의뢰라는 것을 할까 하면은 우선은 이 동물의 놀이에서 기원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놀이가 엔도르핀 활성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의뢰를 사용을 했고 이 의뢰의 유형에는 낮은 노력 의뢰, 중간 노력 의뢰, 극단적 의뢰가 있는데 각각 이 간결한 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예식 참여를 포함하는 게 중간 노력 의뢰이고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포함을 하는 게 극단적 의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는 어떻게 의뢰는 왜 의뢰가 이 종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우선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이 의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가설이 3개가 있는데 값비싼 신호 가설이라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감당을 할수록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친사회성 가설로 볼 때는 의뢰에 참여하면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려는 의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 결속 가설로서 의뢰가 아예 공동체 감각을 만든다 해서 이러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의뢰에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왜 하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한 고통의 유발이 엔도르핀 시스템의 활성화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심리학적으로 고통이 있는 조건이 유대감과 결속력을 높이고 이러한 것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고통으로 인한 이 행동, 이 신체의 몸 변화가 이런 게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가 이 엔도르핀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걸 보면서 이러한 의뢰의 역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뢰의 동기성도 있는데 이 최면적 요소와 목표 지향적인 과제가 있어야 이 의뢰를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낮은 노력 의뢰에서 간결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최면적 요소로 작동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목표 지향적인 과제에서 예식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점이 이제 의뢰의 동기성으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이 7장에서는 이제 해서 이 조금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유물에 대한 과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순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묻었다는 행위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환각제를 의례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는 조금 과학적인 증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고대의 마법버섯이라는 말을 해서 이 버섯들에 있는 환각제 성분들이 뼈에 남아있고 아니면 알코올 생산 같은 것도 한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유흥이나 의뢰로서 해석을 할 만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말해서 이 종교가 이루어지려면 언어가 무조건 먼저였어야 된다. 그래서
이 5차 지향성이 완전하게 발전되어야 종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고, 이 신체로 봤을 때는 음정 분절이 돼야 되거나 이 청취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인류의 진화에 이루어서 종교가 발생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로는 이제 호모 날레디 해서 예외로 이 뇌의 크기는 작은데 이 현대와 비슷한 종교를 가진 종족들이 있어서 이 점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경작 해서 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와서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경작을 위한 정착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역사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노동력은 이 상업 규모가 발달할 때까지 필요 없어서 단일 가족만 있어도 이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고, 농작물 재배가 이 정착보다 훨씬 더 빨랐고, 농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살기 위해 농업이 발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을에 살기 위해서 농업이 발전이 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정착을 왜 했냐 하면은 방어에 유리한 고지대, 이 정복 시기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착을 해서 농업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더니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인구수와 폭력은 성령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수렵 채집은 그만큼 사람이 많아져서 폭력이 많아지면은 떠나기가 가능하지만 이 정착은 공동체와 부족을 한 것으로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살인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유대감이 필요했고 이 교리 종교란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정착을 초반에 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교리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막 100만 명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더 복잡해지고 사회가 더 복잡한 종교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고위신을 도입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신과 사회 계층화의 공진화라는 말을 하는데, 이 10만 명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 이 100만 명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이 고위신을 발명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잉여로서 재산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친사회적인 사회 형태를 띠거나 사제 계급 등이 발명이 됐다. 이런 점을 해서 더 복잡한 종교 형태로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덕적 고위신이 초반부터 없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하는데, 이 도덕적 고위신은 매우 늦게 발전이 되기도 했고, 이 복잡한 의례와 해외적 예배가 지속하는 긴 시기가 이제 의례의 발명이다 해서 이 뒤늦게 발견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열대 지역과 주요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열대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주요 종교들이 대부분 처음에 시초가 됐대요. 근데 이 점이 이 높은 위도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낮은 인구 밀도인데, 이 열대 지역은 또 식량은 많아서 그로 인한 인구 제한은 없지만 질병에 의한 인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사회 정치적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높은 위도와 열대 지역은 둘 다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다. 근데 이 아열대 지방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약탈하기 완벽한 환경이고 질병 부하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 아열대 지역에서 주요 종교들이 대부분 발생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장에서는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컬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컬트는 이 종교 내 파벌 분쟁으로 생겼거나 혼자 영감을 받아서 생기는데, 이것은 문화의 진공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점이 있어야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종교로부터 그냥 분리된 것이 컬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죽으면 컬트도 죽는데, 현재 주요 종교들은 리더가 죽어도 계속 남아있고, 이 종교의
측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성 종교는 컬트를 통제를 한다. 근데 그와 다르게 이 힌두교는 유일하게 안 하는 그런 종교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컬트의 생성에 대한 두 질문으로 이제 왜 만들어질까? 왜 공존하지? 종교에서 분열될까?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에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 영적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 자기가 특수한 능력,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이 표현에 대한 자신감, 외향적 설교에 능통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카리스마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를 하려면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모티프도 있어야 되고 이 조연형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반직관적 기적에서 물을 조금 걸을 수 있다든지 그런 완전한 기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충분히 속일 만한 그런 기적이 있으면 이렇게 카리스마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추종자들을 움직일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소속감으로서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근절 욕망을 하거나 아니면 모태거나 선택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들의 그 특성이 이 우호성, 성실성 점수가 높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이 10장에서는 이 종교의 분열을 종교의 규모가 증가를 해서 내부 스트레스와 성직자의 간의 도덕성이 해이해짐 그런 점 때문에 종교가 분열을 하고 이 종교가 분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선례들을 보고 그 특징을 보면 되는데 이 모르몬교는 분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이유로 이 조직 구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신학적 규율을 부과하고 외부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집을 했고 존속에 실패한 걸로는 쉐이커로서 중간 권위가 통일성 강제를 실패했고 내부 지향적이고 결혼을 금지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적 형질 상승률은 문화적 형질 상승률보다 낮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늘어서도 요즘에는 밈의 확산처럼 문화적으로 확산이 하는 게 더 빠르다 해서 그러한 점 때문에 종교가 존속이 되려면 외부 지향적이고 적극적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종교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그러한 점을 사회적으로 해석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독이었습니다.